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2252, 샵 2252번입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죠. 이 특별한 법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신공항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의 역사와 또 앞으로 남은 과제, 유진주 리포터와 한번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추진한다, 안 한다, 번복을 되풀이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작이 2000년 초죠? 네, 맞습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처음 언급된 건 2002년 김대중 정부 말이었습니다. 이 김해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해서 1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 부산 가덕과 경남 밀양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그렇게 열띤 유치 경쟁 속에 2011년이었죠.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곳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신공항 건설은 무산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때 다시 신공항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는 프랑스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맡겼는데요. 그 결과 이 정부는 가덕과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의외의 결론을 내놨습니다. 예. 이 기존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 하나를 추가하면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끝이 났나 싶던 신공항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과 울산, 경남의 합의가 우선이라 언급하며 다시 급부상했고요. 부울경 세 개 지자체가 검증단을 꾸려서 김해공항 확장안의 안전과 수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실 검증을 통해서 작년이었죠. 이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부산에 주장한 후보지였죠. 자, 그리고 지난 19일 부산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를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어서 중구 민항기 참사 이후에 20년 만입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됐습니다. 이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가덕도 화보공항 시민추진단 이지우 상임대표입니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와 26일 본회의까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가덕 신공항은 많은 변화를 부산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동남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불경 경제의 제도약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상당히 앞당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별법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조속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원하고 있고 이것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끝까지 정치권의 시민 염원을 담아서 끝까지 정치권의 그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 특별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핵심 조항들 잠깐 짚어보죠. 네, 일단 100% 원안은 아니지만 이 필요한 조항은 모두 건졌습니다. 우선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을 입지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덕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라는 게 법을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산하에 독립된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또 신공항 24시간 운영 등 원안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고 또 접근 교통망 등 이 관련 인프라 건설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또 공사나 운영 과정에서 참여하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아직 입법이 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법사위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12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이고 가덕 신공항에 반대하는 대구 경북 의원은 없습니다. 또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법사위를 오늘 통과하면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예상되는데요. 이어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것입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우선 정부의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면제라든지 가덕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이라든지 법에 명시된 내용들을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역할은 가덕신공항이 부산, 울산, 경남의 물류산업, 첨단산업, 또 미래산업의 발전과 또 메가시티 건설,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교통망의 확충, 철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건설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자, 내일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 투표를 하게 되죠. 20여 년 동안 기나긴 우여곡절 끝에 종지부를 짓게 됐는데 바로 뭐 착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일단 가덕신공항은 오는 2024년쯤에 착공에 들어가고요. 완공은 2029년쯤으로 예상됩니다. 자, 앞서 기존 그 법안 원안에 100%가 다 담기지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 내용은 건졌다고 얘기를 했지만 빠진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 방향과 또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또 환경 영향 평가 면제, 부울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는 특별법이 처리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끝으로 강희성 부산시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사실상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유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행 입법 체계에 반영하는 건 좀 모순이다. 그런 지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결정이 2023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날 2023년에 세계 박람회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은 좀 더 공항 2029년 공항 계획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도 2001년에 이제 공항을 개항했지만은 공항공사 설립 법률은 2년 전에 1년이나 2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건설 기간이 한 10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항공사 부분은 특별법에 당기지 않더라도 건설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20여 년간의 논란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전 타당성 검토와 환경 영향 평가 등 중요한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항 건설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이 가덕신공항 건설 이제는 속도전입니다.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부산시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내일이 사실은 끝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진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